당신은 한 번이라도 심연이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요한 목소리가 공허 속에서 울려 퍼지며 당신을 깊고 어두운 생각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의문 속으로 당신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부름은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운 동시에 무시하려 했던 그림자를 마주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심연의 부름은 깊고 어둡거나 불안한 생각에 저항할 수 없이 끌리는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철학과 심리학에서 폭넓게 탐구된 이 개념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면서도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는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에 져서 선하게 피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심연을 오래 들여다볼 때 심연도 너를 들여다본다. 이 문장은 우리가 가장 깊은 존재적 의문과 마주할 때 벌어지는 내면의 대립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이 심연은 단순한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이해 한계를 둘러싼 가장 강렬한 질문들을 반영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심연에 대한 이런 끌림은 개인적 혹은 존재적 위기의 순간에 특히 자주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 별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별표에서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도덕성과 구원에 관한 어두운 생각들과 투쟁하는 모습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끌림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자유롭고 해방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지의 세계에 손을 뻗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심연에 끌리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타고난 호기심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연에 대한 끌림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입니다. 이는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을 반영합니다. 어두운 생각과 위험한 아이디어는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별표 블랙 스완 별표의 주인공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과 대면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심연이 우리의 통제감을 시험하기 때문에 끌립니다. 미지의 세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만듭니다. 철학자 소렌 키르케고르는 이를 별표 자유의 현기증 별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는 동시에 그 앞에서 스스로의 나약함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두려움과 매혹의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심연은 우리의 취약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것은 억압된 두려움과 욕망을 증폭시키며 우리가 마주하기를 꺼리는 것들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심연과의 대면은 통찰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존재적 성찰은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감정적 안녕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연이 우리의 삶중심이 되게 놔두면 불안, 우울, 그리고 현실과의 단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표 조지프 콜레드의 어둠의 심연 별표에서 주인공이 어둠과 마주하며 결국 자신의 정신을 소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대면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심연은 동시에 우리의 본질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로 우리가 억압해온 두려움, 욕망, 불안을 끌어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 하는 내면의 일부인 별표 그림자 별표와 대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연과의 대면은 성장과 자기 이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탐색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몰랐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배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심연은 단순히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심연의 부름에 소비되지 않으려면 균형과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별표 마음챙김, 마인드 팰리스, 별표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과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투쟁을 공유하면 안도감과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별표 인지 행동 치료, CBT, 별표와 같은 치료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작은 행동에서 개인적 의미를 찾는 것, 누군가를 돕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 또한 공허함 속에서 빛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연은 우리를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변형의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연과의 대면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조심스럽고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심연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배우려는 의도로 접근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심연의 부름은 우리에게 목적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심연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두운 생각이 억압적이게 될 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의 지원은 정신적 고립의 위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단테의 신곡 별표에서 단테가 지옥을 지나갈 때 그의 안내자 비르질리우스가 함께했던 것처럼 종종 우리는 어둠 속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곁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과도한 분석 상태에 빠져 현재의 현실에서 단절됩니다. 명상, 심호흡, 그리고 신체 활동과 같은 실천은 우리를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거나 물건의 질감을 느끼거나 위로가 되는 음악을 듣는 작은 현실에 닿은 우리의 정신적 소용돌이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연을 탐험하기 전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연에서 발견한 것을 건설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과학자들이 가장 어두운 성찰을 인간 경험을 비추는 작품으로 변환해왔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정서적 투쟁을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그림으로 승화시켰으며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 소외를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들을 예술, 글쓰기 또는 다른 형태의 창의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심연이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그것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연은 인간 여정의 일부이며 지혜롭게 대면할 때 회복력, 용기, 자기 이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열쇠는 균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깊은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여유를 가지되 그 과정에서 언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와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심연의 부름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그것에서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연의 부름은 파괴가 아닌 변형의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대면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을 질문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재정의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름의 용기와 목적을 가지고 응답할 때 심연의 깊은 곳에는 단순한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가능성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삶 그 자체의 본질로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항상 배울 것, 창조할 것, 나눌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면의 부름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의문을 직면하며 우리 안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시면이 단순히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변형의 장소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투쟁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극복 가능성도 드러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기 있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으며 더 강하고 명확한 모습으로 수면 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면을 어떻게 대면하느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